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 특수교육에 새로운 요람이 개교했다는 소식과 지역 아동센터의 환경과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광양시 옥룡면의 공립특수학교 햇살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폐교된 광양 옥룡중학교를 3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해 새롭게 개교한 겁니다. 광양 햇살학교는 초중 고등반과 전공과 등 모두 19개 학급에 재학생 수만 85명입니다. 특히 교육과 치료, 직업교육시설 외에 미디어 교육실, VR, AR실 등 장애학생들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최첨단 미래교육시설이 구축됐습니다. 햇살학교는 전라남도의 햇살, 세계 으뜸 햇살로 발전해가는 전라남도의 자부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광양적 장애학생들은 순천의 특수학교로 가기 위해 왕복 2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햇살학교의 개교가 더욱 반갑습니다. 신상이나 옥곡면 이쪽 아이들은 훨씬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8시도 안 된 시간에 통학버스를 타고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았었죠. 학교가 순조롭게 개교하기까지는 지역사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이후 인근 마을 주민 등 지역사회에서는 햇살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보듬고 품어줬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면 이제 우리가 가면서 가끔 보는데 이제 그 웃는 얼굴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하고 빛나는 햇살과도 같은 지지와 응원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 4번째 공립특수학교 햇살학교. 지역의 장애 학생들이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희망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요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7,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던 곳입니다.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허가를 내준가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현장은 흙탕물이 인근 저수지에까지 흘러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그 농사에 그 지장이 있고 특별히 또 뭐 토화 양식장이랄지 논농사랄지 이런데 그 흙탕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처럼 농어촌 지역에 축사와 신재생 에너지 등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군 의회가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 제공하고 집단 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성의 있게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당 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수는 검토 결과를 주민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축사와 위험물 시설, 폐기물 처리장, 발전시설, 장례시설 등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배제된 반면 피해는 모두 떠안았던 주민들이 사전 고지제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탁 트인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한 폭의 호수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다도의 비경을 바라보며 걷는 숲길에는 남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난대숲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른 봄이지만
동백과 구실 잡밥나무, 북가시 나무들은 싱싱한 녹색을 뽐내며 탐방객들을 맞이합니다. 잎부터 껍질, 뿌리까지 전부 약재로 쓴다는 그 유명한 남쪽에서만 볼 수 있는 호박이 아니고 후박나무. 걷기 코스 곳곳에는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그네 등 아기자기한 시설도 마련돼 즐거움을 줍니다. 바다도 보고 싶고 또 산도 가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바다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산길도 걸을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장소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숲에는 해양치유센터도 마련돼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약돌 같은 아름다운 다도의 경관을 조망하면서 걷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푸른 하늘을 벗삼아 다도의 비경을 마주하며 걷는 완도 해양치유의 숲에는 해수 온열 치유실과 해수 족욕장 등도 마련돼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30여 분 떨어진 달리도. 그동안 지하수를 끌어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부족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빗물을 받아 설거지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포에서 수돗물이 해저관로를 통해 달리도에 공급되면서 주민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처음은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가수기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섬 자체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섬마을 수돗물 공급을 기념하는 지방상수도 공급 통수식이 달리도 선착장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지역 섬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9년 11월. 2년 4개월여 만에 목포 북항에서부터 장자도, 율도, 그리고 달리도까지 해저 4.8km, 육상 10km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됐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5월 목포 외달도에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를 마무리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외달도까지 개통을 하면은 우리 섬 지역의 물 문제를 100% 해결해서 목포 전체 상수도 급수율을 물 걱정이 사라진 목포 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의 한 지역 아동센터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는 물론 악기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센터 입구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찬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때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씻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온수기를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차가운 물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아동센터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입니다.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지역 아동센터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월 평균 급여가 22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인천에 비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에 겨우 맞춰서 저희 쌤들 급여를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충분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2명인 한 센터에 지원된 한 달 운영비는 818만 원, 종사자 3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등 715만 원과 프로그램비 70만 원가량을 빼면 3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임대료 등을 내기도 모자라 후원에 의존하거나 종사자들의 사비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 전남도 의회에서도 아동센터가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좀 실효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호봉제 준하는 처우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는 374곳으로 56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돌봄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기둥과 돌멩이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 있는 귀무덤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온 장수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코와 귀로 만든 무덤이 일본에 5곳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희생돼 묻힌 우리 선조들은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의 일본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귀무덤이 있는 마을에도 모르고 있는데 순천 외성과 검단산성 등이 위치해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졌던 순천 지역. 순천에서는 희생된 조상들의 원혼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고국으로 봉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귀무덤 봉환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순천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여서 여기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고 그 동부 육군 쪽의 병사 양민들 귀를 코를 제일 많이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우리 순천 여기 평화공원에다가 안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운동본부는 앞으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귀무덤과 코무덤을 봉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